상장해서 돈 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밖에서 자꾸 이렇게 뭐 2천억 가까이 돈을 왜 모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오정강 대표가 콜옵션 행사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네. 엔킨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도 네. 이렇게 많이 발행이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도 이제 근데 콜옵션에 걸려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올해 4월 기준이죠.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원 정도면은 이제 30%까지 지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을 다 행사하면. 네. 예,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2차전지 전액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엔캠 얘기를 할 텐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엔캠은 이제 전기차용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 전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당시 이제 상장할 때는 기업 가치가 한 6천억 초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8천억 정도. 아 그래요? 예, 오늘 기준 이제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한 네. 7천억 후반까지 내려갔는데 네. 뭐 장이 좋았을 때는 2조 대까지도 그래요? 됐었고, 예, 2조. 예. 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이제 2차 전지 이제 만드는 곳이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뜨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매년 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2019년에는 한 1,000억이 좀 안 됐었고 네. 2020년에는 1,000억 원 한 중반,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000억 원 초반을 기록했고요. 올해 그래요? 1분기에는 분기 매출액 1,000억 원 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네요. 이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장 전인 2019년 네. 그리고 2020년에는 한 10% 전후 영업이익률이 이제 나왔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한 260억 원 정도고 올해 1분기까지도 이제 매출은 한 1,000억 원 했는데 한 80억 원 가량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손실을 보죠? 왜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액 사업이라는 게 이 네. 원재료 핵심 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네. 만들어서 파는 일인데 원재료가 비싸졌으니까 요 엔캠에서 전액을 만들어서 SK온이나 혹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 팔 때 이 판가 네. 판가 상승하고 이 원가 상승하고 좀 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 적자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달러로 거래한다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300원이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원재료 뭐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액이라는 게 크게 네. 세 가지가 원재료입니다. 네. 이제 리튬 이온 전지니까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네.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리튬 염 그리고 용매 첨가제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네. 리튬 염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고체고 네. 용매는 용액 그리고 첨가제는 소량의 첨가물. 네. 그래서 요 중국에서 원재료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데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재료 값 오른 만큼 또 정가를 사실은 해야 여기도 이익을 남기는데 정가를 잘 못하나 보군요. 근데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엔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뭐 공시 때문 아닙니까? 코스닥 상장사 중에 이제 광무라는 네. 이제 곳이 있는데 광무. 예. 무슨 뜻입니까? 광무. 글쎄요, 제가 이제 한자를 제가 본 게 아니라서 광무. 뭐 네.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광무라는 단어는 네. 뭐 이제 뭐 저기 왕한테도 붙인 이름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한자를 몰라서 그래요? 뜻을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이름 특이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네. 광무 공시가 이제 엔캠하고 리튬염 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는데 광무가 엔캠에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계약 금액은 한 50억 원 정도, 네. 계약 기간은 4개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공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리튬염 뭐 50억 정도다.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엔캠의 원재료 매입액 기준으로 이제 매입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기준으로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전체 1분기에 전체 그 리튬염을 사온 게 500억. 아니죠. 이제 원재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네.
예, 그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한 500억 원 정도. 500억 정도. 근데 네. 요 원재료 세 가지, 그러니까 리튬염, 네. 용매, 첨가제.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율이 네.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80억 뭐그 정도. 예, 한 뭐 분기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네, 네. 올해 1분기에 네. 예, 워낙 이제 분기마다 매출이 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기에 그러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는데 광무라는 회사한테서 50억치를 사왔다. 예, 적지 않은 양이네요, 그러면. 예,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무라는 회사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름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부터 그 리튬염 사업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광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KDC 네. 뭐 좀 통신 관련된 이제 네. 회사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른테크놀로지, 네. 릭스솔루션,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광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네. 회사의 최대 주주도 뭐 여러 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염 관련해서는 네. 올해 초에 자회사였던 MI팜 제천하고 네. 합병을 했습니다. 어. 근데 MI팜 제천이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른 테크놀로지 하니까 예전에 2018년도에 바른전자? 거기가 바른전자였습니까? 바른 테크놀로지가 바른전자 아닙니까? 2018년도 연말 정도에 당시 이제 거기 회사의 회장이었던 분이 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뭐 그런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뭐 이름을 바꾼 건지. 근데 그렇게 또 안 좋으면 뭐 네. 이제 최대 주주가 막 바뀌면서 뭐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반도체 뭐 패키징 예. 메모리 패키징 하던 회사인데 후공증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MI팜 제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광무랑 이제 합병을 했죠. 네, MI팜 제천은 원래 이제 오종강 대표, 여기 이제 엔캠의 대표입니다. 네. 오종강 대표가 대표 이사를 했었던 법인이고 네, 자본금 2억 원에 네, 2018년 설립이 됐었는데 네. 여기 이제 주소가 엔캠의 주소랑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엔캠이 네, 이제 대표는 같은데 네. 지분 투자를 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 음. 아마도 추정컨대 오종강 대표의 개인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회사였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를 이제 하긴 했는데 광무가 이제 MI팜 제천을 인수할 즈음에는 네, 여기 이제 그 대표랑 최대 주주가 모두 이제 오종강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처음 지분을 인수했던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처음 지분을 인수했던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이제 이승철이라는 분이었고 네, 최대 주주는 이상철이라는 분이었고 네. 이때 이상철이라는 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강 대표와는 지분 혹은 뭐 대표직은 이제 관련이 없었던 거죠. 당시 이제 인수할 때는. 네. 그러면 오정강 대표가 MI팜 제천을 설립한 이후로 지분을 이상철 씨한테 판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뭐 추정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네. 작년 12월에 네. 12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엔캠이 상장된 후고 네. 엔캠하고 네. MI팜 제천의 상관관계를 조금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음. 오정강 대표 측에서. 왜냐하면은 네. 엔캠의 주주들 대부분은 MI팜 제천을 이제 산다고 하면 엔캠이 이제 사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난달 공시처럼 광무에서 공급 계약을 맺어서 네. 엔캠에 리튬염을 공급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엔캠의 지분 100%가 원래 이상철 씨 소유였는지 네. 아니면 도중에 오정강 대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지는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같은 주소 법인이고 네. 오정강 대표가 초대 대표였고 네. 뭐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MI팜 제천이 광무에 팔리면서 네. 엔캠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리튬염을 사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MI팜 제천의 인수 과정도 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광무는 유상증자로 100억 원을 MI팜 제천에 이렇게 넣습니다. 100억을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액면가 5,000원으로 오. 이제 2018년에 설립된 법인인데 어쨌든 뭐 액면가 5,000원으로 샀는데 당시에 MI팜 제천은 그래도 한 10억 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던 회사였습니다. 나머지 지분은요? 그 나머지 지분은 나중에 네. 한 12,500원에 네. 이제 샀는데 그러니까 100억 원 유상증자할 때는 액면가로 들어갔다가 네. 2% 지분은 한 2.5배 액면가 대비를 주고 산 거고 흔한 경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지분을 이제 광무가 100% 가져온 다음에는 네. 이제 합병을 했고 네. 왜 합병을 했을까? 합병을 해야 100억 원이 들어갔다가 음. 다시 이제 자기한테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합병을 하면 네. 근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제 연매출 한 10억 원대 회사를 합병하면서 50억 원대 공급 계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엔캠의 그 현재 오정강 대표라는 분은 MI팜 제천 이전에 광무라는 회사랑 뭔가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이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종강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네. 이제 그 광무의 그 주요 주주였습니다. 이제 아, 이름이 그래요? 네. 아틀라스 8000이라고. 이름들이 참 희한하네요. 예, 아무튼 예, 아틀라스 8000. 예. 네. 그래서 오늘 공시가 났는데 네. 요 아틀라스 8000 측이 네. 광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언제 공시가 났다고요? 오늘 공시가 났어요. 오늘 났어요? 예. 오늘 6월 23일입니다. 아틀라스 8000은 오정강 대표가 원래 하던 회사였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엔캠이 상장된 직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상장이 언제 됐죠? 10월에 됐나? 작년 10월에 됐나? 작년 11월 1일에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네. 근데 작년 11월 말에 네. 이제 아틀라스 8000을 오종강 대표가 만듭니다. 네. 설립 직후에 그러니까 아틀라스 8000이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광무에 100억 원을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네. 8% 가량 지분을 이제 가지게 됐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주주가 됐었고 네. 그럼 그때 이제 아틀라스 8000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오종강 대표가 한 50%가 좀 넘고 네.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온 걸로 이제 해서 오늘 공시 이제 포함해서 한 40억 원을 더 넣으면서 광무 지분을 이제 12%까지 확보를 한 거죠. 그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가 직접 돈을 넣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요번에 공시 난 거는 네. 그건 아니고 네. 조합을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넣었는데 그 조합 두 개의 출자 비율의 한 99%가 아틀라스 8000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무랑 네. MI 제천 합병. 네, 합병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MI 제천과 그 엔캠의 공급 계약이 네. 모두 이제 오종강 대표라는 이제 고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광무가 오종강 대표의 어떤 개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광무라는 회사가 매력적인 투자처입니까? 이 회사 그냥 지금 뭘 하여튼 뭘 인수해서 거기랑 또 공급계약 50억짜리 맺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상장돼 있긴 하지만 계속 적자 내고 있고 이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오종강 대표 이제 생각에 따라 좀 네. 다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아까 이제 네. 작년에 100억 그리고 올해 이제 오늘 이제 40억 그래서 네. 140억 원으로 최대 주주의 이제 지위를 가져올 수 있었고 네. 광무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 900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지난달에 광무의 대표이사가 이제 공동 대표에서 각자 대표로 바뀌었는데 네. 이때 이제 공동 대표가 네. 엔캠의 전략기획실 소속의 이제 이재영 네. 씨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이재영 씨가 공동 대표로 같이 있다가 빠졌거든요. 네. 네. 지난달에. 네. 근데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사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겠네요. 뭐 예. 리튬염 같은 것들. 그런 계약이 뭐 추후에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정강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투자인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상장을 했으면 이제 본업에 열심히 하실 텐데 네. 개인 투자를 하고 그게 아마도 개인 이제 오종광 대표의 그 엔캠 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오종광 대표의 그 현재 지분율이 16%, 그러니까 엔캠의 지분율이 최대 주주도 아니고요. 최대 주주 누굽니까? 엔캠의 최대 주주는. 엔캠 최대 주주는 이제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네.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네. 두 곳인데 두 곳이 이제 한 몸처럼 좀 움직이고 네. 두 개를 합하면 거의 한 30%인데 아, 그래요. 네. 예, 요 조합이 이제 그러니까 코GP, 그러니까 네. 공동 업무 집행 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은 되는데 네. 어차피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신기술 금융회사, 네. 신기사 신기사. 이제 여기가 조금 중추고 네. 그 여기 이름이 이제 아르케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고 네. 아르케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죠. 이연제약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게 신기사가 독립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본금이 100억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요즘 뭐 라이센스는 잘 안 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상장사 자회사인 곳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정강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왜 이렇게 지분율이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그전에 많이 받았나 예, 보죠. 2012년 창업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상장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 되죠. 네.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워낙 또 이 사업이 장치 산업 뭐 설비 투자가 많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분은 좀 낮아졌는데 네. 그리고 최대 주주 뭐 합하면 30%, 자기는 이제 16%긴 한데 이제 네. 지분율 확보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창업주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 시총 2조 원까지 갔던 회사고 지금은 뭐 주가가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8천억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뭐 상장 밸류보다는 2천억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상태니까. 예. 그래서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엔캠이 네. 상환 전환 우선주 RCPS죠. 네.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BW. 네. 요 발행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아닌가 저는 좀 싶은데 네. 그러니까 RCPS나 BW를 발행할 때 콜옵션을 이렇게 넣으면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보통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네. 현재는 뭐 지분 희석이라든지 이거 될 일은 없지만 네. 나중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 네. 다른 주주 지분은 조금 희석이 되면서 네. 여기 오정광 대표의 지분은 콜옵션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RCPS, BW 합해서 뭐 발행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예, 둘 다 합해서 상장 직후에 한 1,900억 원을 이제 모았는데 그래요? 네. 상장 때도 이게 모은 돈이 한 950억 원 정도였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상장해서 돈 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밖에서 자꾸 이렇게 뭐 2천억 가까이 돈을 왜 모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오정강 대표가 콜옵션 행사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네. 엔킨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도 네. 이렇게 많이 발행이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도 이제 근데 콜옵션에 걸려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올해 4월 기준이죠.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원 정도면은 이제 30%까지 지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을 다 행사하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오 대표의 그 지분 평가액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1,200억 원 정도, 16%. 그 전에 뭐 한 2,500억, 2,600억 됐겠네요. 2조까지 갔을 때는 그죠? 예, 많이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아무튼 예. 네, 네, 근데 이제 한 500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네. 3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네, 물론 현재 기준 그리고 주가에 따라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좀 더 낮아지게 되면 인수 금액은 더 적게 들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주가 좀 떨어지는 게 뭐 아주 막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분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예. 근데 500억이면 어쨌든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오정광 대표가 네. 이 개인 투자를 좀 그러니까 광무 쪽에 네.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캠하고 광무 사이에 또 다른 딜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스포피드 이제 전환사채 인수권입니다. 좀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그 광무가 최대 주주인 스포피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네. 네. 그때 이 전환사채를 누가 인수를 하냐면 네. 엔캠이 엔캠 모빌리티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전환사채 30억 원을 인수합니다. 네.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캠 돈 30억 원이 광무 측으로 뭐 들어갔다. 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캠 돈 30억 원이 광무축으로 들어갔다. 그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면 뭐 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복수 의결권 제도 같은 것들이 뭐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때문에 사실 지금 특히 삼성이나 이런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복수 의결권이 있고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이 낮더라도 의결권이 많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지분으로 자기 경영권이 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그러니까요.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어떤 그 TLI라고 해서 10몇 프로 최대 주주가 10몇 프로 지분 들고 있었는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회사를 뺏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복수 결권 제도에 대해서는 벤처 지금 뭐 계류 중인 것 같은데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본업의 회사를 뭐 이렇게 뭔가 키우고 전략을 짜고 로드맵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그냥 얼핏만 들어도 그냥 지분율이 낮으니까 자꾸 이제 밖에서 뭐 개인 회사도 세우고 뭐 거기를 통해서 물건도 받고 막 뭔가 복잡하게 조잡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걸 추정이긴 추정이니까? 하지만 네. 네. 근데 막 돈 액수가 엄청 또 크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근데 개인으로서는 좀 크죠. 이제 엔캠 같은 경우 시총 뭐 한 8천억 원, 뭐 7천억 원 이렇게 가는 회사가 네. 그리고 매출액이 뭐 1천억 원 단위. 회사 입장에서는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는 좀 필요한 돈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회사에 돈 넣어놓은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뭐 기관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한 방향을 보고 회사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그 추정이 맞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대표는 뭐 어쨌든 좀 지분을 네. 좀 이제 싼 가격에 네.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회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